안녕하세요. 굳은살입니다. 오늘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오는 것보다 저 인형이 찍히는 게 훨씬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좀 스타일을 바꿔봤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캐나다에서 학군과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편하고 한 2편 정도로 준비를 했고, 1편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학군이나 학교 선택 방법이고, 2편은 그런 캐나다의 동네별로 생활 환경을 비교해서 어떻게 좋은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총 2편으로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보통 캐나다 내로 이사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런던은 어느 학교가 좋냐, 학군은 어디가 제일 좋냐라는 질문들입니다. 솔직히 캐나다에서 학군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불성설인 부분들이 많아요. 학군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죠. 그리고 제일 잘 아실 거. 그래서 학군에 대한 선택보다는 내가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찾은 캐나다 공식 데이터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학교를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겠습니다. 온타리오의 공립학교는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일반 공립 그리고 캐톨릭 공립. 물론 프렌치 이머전이라고 해서 프렌치를 주되게 배우는 학교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 학교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이다 보니까 대부분 학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종교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캐나다 공립학교는 대부분 사는 집 주소로 배정이 됩니다. 즉, 학교를 고른다는 건 사실상 동네를 고른다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바운더리 안에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2편 동네 이야기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가장 궁금해 하실 게, 그러면 어떤 학교가 내 입맛에 맞을지를 찾기 위한 그 정보들을 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학교 순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리포트 카드인데요. 이건 EQAO라는 온타리오 표준 시험이 있습니다. 그 표준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를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도시를 앞으로 지칭을 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살았던 도시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런던, 즉 온타리오 내에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런던에서 어떤 학교 순위를 봤을 때 런던 센트럴 세컨더리 스쿨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2025년 보고서에 보면 10점 만점에서 8.7점, 이 8.7점이 온타리오 747개 고등학교 중에 33위 정도, 상위 4% 정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크리지 세컨더리라고 해서 8.0, 86위, 상위 12% 수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점수는 단순히 그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시험만 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체능, 특수교육 지원, 프렌치 이머전, 학교 분위기,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통학 거리, 이런 건 점수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학교가 나쁜 학교다가 아니라 성적 지표만 낮은 학교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학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그럼 이 점수를 어떻게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웹사이트에서는 관심 있는 학교들을 골라서 나란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살고 싶은 동네와 연관되어져 있는 학교의
점수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런던 센트럴과 오크리지를 선택했더니 오버롤 레이팅이 둘 다 8.7, 8.6으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고 전체 학교 평균인 6점 선과도 비교가 됩니다. 두 학교 모두 평균을 훌쩍 넘죠. 이 도구의 좋은 점은 총점뿐만이 아니라 9학년도 수학, 문해력 시험,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OSSLT 합격률 같은 세부 지표도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OSSLT는 세컨더리 스쿨, 즉 고등학생이라면 10학년, 11학년 그때 무조건 봐야 되는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어 시험은 어떤 점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특정 점수를 넘으면 패스 or fail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험에 fail 했다고 해서 시험을 망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아니면 다음 학기 계속 시험을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짚어드리면 런던 센트럴은 다운타운에 위치해져 있는 비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수학, 특히 리터러시 시험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그리고 바이올로지나 잉글리시 과목에서 AP 심화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음악과 예술 프로그램이 강점이죠. 그럼 참고용으로 런던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들의 권역별로 정리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 한 크게 세 권역으로 구분해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노스 런던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가 가장 높은 권역이고 초등학교 중에서도 잭 챔버스가 학업과 다양한 특별활동을 겸비한 전인 교육으로 그리고 메이슨빌이라는 엘리먼터리 스쿨 아니면 퍼블릭 스쿨이라고 여기는 보통 불리는데 메이슨빌 같은 경우는 음악, 드라마 등 예술 중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서 아서 같은 경우는 프렌치 이머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주택, 쇼핑, 트레일 그리고 웨스턴 대학교와 가까운 이점들로 인해서 가족 단위 수요가 매우 높고요. 요게 이제 노스 런던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스 런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쪽의 스토니 크릭이라는 지역은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그 많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의 스토니 크릭 퍼블릭 스쿨에는 많은 한국인 학생 비중을 좀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는 센트럴 올드 노스 권역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퍼블릭보다는 세컨드리가 많이 분포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타운 접근성이 좋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 센트럴 고등학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다양한 학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이고 우드필드 인근의 고풍스러운 주택들이 많고 웨스트 오크리지 권역은 학업과 스포츠가 균형 잡힌 곳으로서 오크리지 고등학교와 캐톨릭 학교인 세인트 토마스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약간 좀 첨언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럼 내가 사는 권역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TVSB 템즈밸리 디스트릭트 스쿨 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템즈밸리 교육청 정도인데 이 템즈밸리 교육청이 내가 사는 주소를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된 주소를 기반으로 어느 퍼블릭
엘리먼트리 스쿨 혹은 어느 세컨드리를 갈 수 있는지를 리스트업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내에 있는 학교들만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캐톨릭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템스밸리 교육청보다는 약간 좀 브로드하긴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어느 학교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고 그 권역이 어딘지 이렇게 쫙 묶어서 아예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집을 먼저 선택을 했다면 그에 맞는 학교는 어디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순위표 대신에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배정 구역이에요. 즉 관심 있는 집 주소를 학교 교육청 웹사이트에 스쿨 로케이터에 넣은 다음에 배정 학교를 찾아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둘째는 ESL 정착 지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찾아보실 경우가 꼭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퍼블릭에서는 아마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없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통학, 스쿨버스 제공입니다. 그 통학 거리도 그렇고요. 이게 스쿨버스를 뭐 모두 다 탈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스쿨버스를 막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통학버스에 대한 자격은 별도입니다. 통학 자격의 판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Southern Western Ontario Student Transportation Service라고 또 따로 있어요. 통학버스 자격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스쿨 로케이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쿨에 대한 위치, 스쿨 로케이터는 통학 자격 판단용이 아니고요. mybigyellowbus.ca에서 지정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직접 통학버스를 타겠다 안 타겠다를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째는 학교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학교를 한번 찾아가서 둘러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학교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직접 방문해서 꼭 교실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만 봐도 느낌이 딱 오죠. 아, 여기는 우리 아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겠구나. 여기는 우리 아이가 약간 좀 내성적인데, 혹은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너무 한국인에 대한 비중이 좀 적겠구나, 많겠구나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 퍼블릭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까운 게 제일 좋죠. 어느 정도 가까운 게 제일 좋냐? 그냥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세컨더리 스쿨 같은 경우는 집이랑 가깝지 않아도 먼 학교라고 해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Out of area에서 어플라이하는 스튜던트들을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를 찾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학교별로 한국 학생 수가 공개되는 통계는 없습니다. 대신 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우리 아이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이죠. 템즈밸리 교육청에서는 이민 가정을 돕는 정착 지원 워커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나 보드에 직접 문의하셔서 ESL 지원 규모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L, 즉 영어 레벨에 따라서 이 ESL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죠. 즉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하루에 특정 시간만큼만 참여를 해서 ESL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영어 실력이 많이 모자라다라고 하게 되면 ESL 수업을 좀 더 많이 듣고 들음과 동시에 그에 맞게끔 정규 수업 진도를 나가는,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차를 주어서 학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순위는
지표용으로 그렇게 생각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배정구역.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 학교의 특성, 그리고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그 심화 과정, 그리고 통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하게 아이에 맞는 분위기이냐, 이것이죠. 오늘 보여드린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비교 도구로 관심 학교를 직접 나란히 비교해 보시는 걸 꼭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학교를 고른다는 건 결국 이 동네 어디에 사느냐와 직결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2편에서는 런던의 동네별 생활 환경, 치안 데이터까지 포함해서요,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에 이 모든 공식 출처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